제1뇌는 제2뇌는 장이다. 뇌와 장의 관계는, 장이 우리 몸의 뿌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장점막, 장벽, 장주위 신경계, 그리고 장주위 면역 시스템입니다. 장과 뇌와의 관계는, 뇌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에서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위에,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원래 장내 미생물 사이의 소통에 관여하는 물질며, 장의 감정은 육감한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뇌의 감정 역시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으로 전달되므로 우울하거나 슬퍼지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음식물과 장내 미생물, 음식, 장, 미생물 내 장과 뇌질환, 장르소, 뇌르소, 장투성과 증가, 장르소, 그래서 만성염증은, 그래서 혈내 장벽 비비비를 파괴하고 뇌르소를 일으키고, 뇌질환은 살펴증, 우울증, 치매를 일으킨다. 장르소가 일어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결국 혈내 장벽을 파괴해서 여러 뇌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선호제전에 항생제를 투입하는 소액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로 인한 자폐적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는 세로토닌의 원료인 더 드립토만을 분해해서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중에는 그래서 특히 뇌의 염증 상태는 치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만있어 봐라. 여기 다시 장내 미생물 중에는 드립토만을 분해를 해서 드립토판을 분해하면 생성을 드립토판이 생성되면 오히려 세로토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우울증, 드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물질로 이것이 분해되지 않아야 혈중에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수치가 높다 하면 우울증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그래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물질로서, 그래서 이 전구물질로서 사용만 돼야지, 그래서 이것이 분해되어 버리면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안 된다는 것이, 전구물질로서 역할만 하고, 그래서 트립토판이 분해되지 않도록 돕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피도박테리온 인판티스이다. 트립토판이 파괴 또 감소,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트립토판이 파괴되거나 감소되면 장내 미생물이 면역기를 안정시킨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신경전달물질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뇌를 자극하고, 트립토판의 분해 성물인 키누레인인데 이 수치가 낮아야 트립토판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 수치가 낮아야. 그래서 우울증도 혈증성 질환으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나 오메가6 지방 과다 섭취, 오메가3 지방 부족, 운동 부족 등의 LP에서 높여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저탄수화 식단에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행 지시를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이 이상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실행센터 노릇하는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일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처리하며 시간을 관리합니다. 또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고 반응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실행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ADHD는 가바의 결핍이다. 가바. 그래서 비타민 B6와 아연, 글루타민, 자, 이런 것이 글루타민이 효소를, 가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 ADHD는 가바, 그래서 뭐냐,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다. 부티르산,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이것이 결핍되면은 충동 조절 및 억제가 되지 않고 과도성 흥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글루타민에서 가바를 만들 때는 비타민 B6와 아연이 보조 효소로 필요합니다. 또한 몇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가바를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장르의 적상균과 비피더스균이 가발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폐증이란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을 말합니다. 발달장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퓨로비온산 대량 생산해서 3주 전에 항생제 과다 투여한 사람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 자폐증은 소아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 나타나며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증상을 보인다.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도 3에서 5배 많이 발생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많은 자폐아가 태어날 때 엄마에게 올바른 미생물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세 이전에 여러 감염성 질환으로 항생제를 투여받은 사실이 많다는 증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투여로 유해균은 클로스트리디움 우위를 보이면서 프로비온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이것이 자폐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력의 문제를 보이지만 이것이 진행되면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에 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장내의 세균성 변화, 만성염증은 당뇨를 일으키고 혈당 증가는 당화 반응을 증가시키고 췌장 당화 상물은 당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췌장 당 단백질 면역 증가 염증을 그래서 당 플러스 뇌 단백질은 뇌 염증과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당가 이것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당 플러스 뇌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뇌 염증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당화산물이라는 것, AGES라는 당 단백질이 이게 아주 참 불량 영양입니다. 지금까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다 생산돼서 뇌에 침착하면서 뇌세포 기능의 장애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장내의 미생물성 변화로 혈액에 염증이 생기면서 전세포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혈당이 증가하고 혈액의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당 단백질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최종 당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혈액 내에서 이물질로 간주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뇌 염증이 생기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를 뇌 성장 단백질 오메가3와 BDNF 유산소 온도 뇌 성장 단백질은 BDNF 브레인 드라이브다 뉴트로픽 팩터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DNF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내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증이라 그래서 장내 이렇게 현대는 유난히 탄수화물 그중에도 특히 밀가루 음식을 탐닉하는데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나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부드럽고 쫄깃한 맛을 냅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이런 건데 침묵의 세균이 일을 한다. 글루텐인 글리아딘 전달염 분비를 하고 장투과성 증가를 시키고 혈내 장벽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글루텐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글리아딘이 전달염 분비를 촉진해서 장과 혈내 장벽 투과성을 높입니다. 장세포 사이에는 단단한 단백질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단단한 사슬을 느슨하게 하는 물질을 폐쇄띠 독소 줄여서 조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트와 비슷한 작용하는 것이 글루텐의 글리아딘 활성화되는 좋은 원인입니다. 결국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으면 장누수 증후군과 누수 증후군이 함께 일어나며 전신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만성질환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침묵의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흡수 장소는 그래서 포도당, 소장흡수, 탄수화물, 단세지방산, 대장흡수, 현대인의 건강 상태는 탄수화물 흡수 장소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정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것은 혈당을 높이고 이어서 인슐린이 증가해서 여러가지 대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함유한 탄수화물은 장내 미생물을 더불어 포스트 바이오틱스 인 단세지방산을 생성해서 대장 점막 세포를 복구하고 수수되어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충분한 식이섬유와 형질의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인데 그래서 식이섬유를 함유한 것은 또 도움이 되니까요. 장내 미생물은 그래서 유전자 선천성과 환경 후천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이런 모든 것을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쾌락과 생명 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미생물이 먹는 것이 역시 그 사람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식을 대하려 할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와 공생하는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의 근간은 미생물의 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헬스, 해피라고 부릅니다. 해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